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전날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168명입니다.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났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 전까지 환자 수를 아예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미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명입니다. 사흘째 100명대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추석 연휴 전까지 환자 수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연휴 기간이 끝난 뒤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연휴 기간 그리고 8월 달에 여름 휴가 기간에 걸쳐 이후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추석 전까지 환자 수를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의 황금 연휴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 한 자릿수였던 확진자 수는 연휴가 끝난 5월 8일부터 두 자릿수로 급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인데 친정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아기들도 있고 하니까 더 위험해서 KTX 타기도 겁나고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추석 전까지 신규 확진자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려면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낳는 걸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로 번져서 전국 각지에서 또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리를 끊어내려면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소모임 못하게 했더니 대전까지 내려가 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의 시작은 광복절 집회입니다. 대구에서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를 주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참석 후 확진되신 분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7명이 모였습니다. 이 중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 및 지인 6명도 추가됐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들을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해 8.15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숫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에는 한 교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모임 금지령을 피해 대전까지 내려가 모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에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소모임을 열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지금 이제 난도미 시장에 와가지고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장사해보긴 처음이에요. 다음 주 일주일이라도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버텨보겠다고는 하지만 강화된 거리 두기를 좀 더 하기로 하면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여전히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찾은 손님은 단 2명.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실제적인 매출액이 한 70%, 80%는 다운됐거든요. 모든 식당들이 아웃에서 하니까 손님들 자체가 초저녁부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지금. 다른 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그 자발적으로요. 너무 미안하니까 코로나 풀 때까지 저기 한다고 자기들이 그 자발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죠. 하지만 모두가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 안 되지만은 참고 2주만 견뎌주시면은 이게 꼭 저는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 살리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어젯밤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부터 잔디밭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끔 닫으니까 여기 온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식사가 금지되면서 야외공원으로 인파가 몰린 겁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주 연장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만큼 필수품이 된 게 손 세정제인데요. 쓰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손 세정제를 바른 채 촛불을 켜다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울긋불긋합니다. 팔과 다리 등은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케이트 와이즈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는 손 세정제를 바른 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It just lit my whole, everywhere I had hand sanitizer on my h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손에서 떨어진 불씨가 손 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했고 와이즈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통 손 세정제 성분의 60% 이상은 알코올입니다. 이 때문에 불이 있는 곳에 가까이 두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눈이나 입술 등 연약한 피부에 닿을 경우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5살 아이의 눈에 세정제가 들어가 각막이 벗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